한세준의 삶은 정지된 시계와 같았다. 5년 전 여동생 한유진이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그의 시간도 함께 멈춘 듯했다. 그는 한때 촉망받던 변호사였지만 이제 그의 세상은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쫓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유일한 증거는 현장에 남겨진 피로 쓰인 알 수 없는 기호 하나뿐이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세준은 유진이 살해당했다고 굳게 믿었다. 그 믿음은 그를 변호사의 길에서 탐정의 길로 이끌었다. 그의 아파트는 마치 사건 현장 같았다. 벽에는 유진의 사진과 함께 복잡한 인물 관계도, 사건 현장 사진, 그리고 피로 쓰인 기호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커피잔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낡은 서류 더미에서는 먼지 냄새가 났다. 그의 일상은 잠 못 이루는 밤과 끝없는 조사가 전부였다. 그는 돋보기로 작은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고 녹음기를 들고 거리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그의 귀에는 늘 유진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맴돌았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워했다. 한태호는 한때 존경받는 대학 교수였지만 유진의 죽음 이후 삶의 의욕을 잃었다. 그는 매일같이 유진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슬픔에 잠겼다. 그는 아들이 유진의 죽음에 집착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유진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세준을 말릴 수 없었다. 그들은 같은 고통을 공유했지만 그 고통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켰다. 세준은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겼다. 그는 슬픔이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범인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갔다. 그는 유진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유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쌀쌀한 가을밤이었다. 세준은 유진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 5년이 지났지만 그곳은 여전히 그에게는 끔찍한 악몽의 장소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남아있는 유진의 흔적을 쫓으며 그는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때 그의 귀에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낡은 하수구 틈새에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갇혀 있었다. 고양이는 빗물에 젖어 덜덜 떨고 있었고 몹시 지쳐 보였다. 주위 사람들은 고양이를 외면한 채 바쁘게 지나갔다. 누구 하나 멈춰서서 고양이를 돕는 이가 없었다. 세준은 망설였다. 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조사를 계속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작은 생명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고양이의 애처로운 눈빛은 마치 외진 곳에 홀로 남겨진 유진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차가운 하수구 덮개를 힘겹게 들어올렸다. 덮개는 무거웠고 그의 손은 흙먼지와 녹물로 더러워졌다. 그는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고양이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그의 마음에 따뜻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곧장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고양이는 감기에 걸려 있었고 영양실조 상태였다. 세준은 자신의 지갑에 남아있던 마지막 돈을 털어 고양이의 치료비를 냈다. 그리고는 고양이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다. 이제 괜찮아. 아프지 마. 오늘부터 너는 희망이야. 세준은 고양이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는 희망이에 젖은 털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속삭였다. 고양이는 그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세주는 희망이를 품에 안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그의 삶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 작은 생명체는 그의 삶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희망이를 보며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는 희망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정성껏 보살피기로 다짐했다. 그날 밤이었다. 세주는 잠든 희망이의 옆에 앉아 낡은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유진의 유품인 낡은 은색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유진은 이 라이터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라이터는 오랜 세월의 흔적인지 빛이 발해 있었지만 그 위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것은 마치 알 수 없는 고대 기호 같기도 하고 어떤 상형 문자 같기도 했다. 세주는 그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 라이터가 유진의 마지막 흔적이자 사건의 유일한 단서라고 굳게 믿었다. 세주는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다가 무심코 라이터에 새겨진 문양을 따라 손가락으로 긁어보았다. 그 순간 그의 손톱 끝에 미세한 홈이 느껴졌다. 그는 라이터를 돌려보았다. 라이터의 안쪽에 아주 작게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글씨를 읽으려 애썼다. 글씨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혹시 이 라이터가 유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까? 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이 낡은 라이터와 그 안에 숨겨진 희미한 글씨는 유진의 죽음과 관련된 저주의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뺑소니 사고 현장에 피로 쓰여 있던 알 수 없는 기호가 이 라이터에 새겨진 문양과 똑같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진은 죽기 직전 이 라이터를 이용해 범인을 알리는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삶과 유진의 죽음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조사를 계속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이 희미한 글씨가 그들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 진실이 무엇일지 알지 못한 채 다만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한세준의 손에 들린 낡은 은색 라이터 안쪽에 새겨진 희미한 글씨는 그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여동생 유진의 죽음을 다시금 현실로 불러들였다. 그것은 마치 잊혀진 과거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알 수 없는 신호였지만 세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매일 반복되는 고요한 일상과 아버지의 슬픔, 그리고 경찰의 무관심 속에서 불안감을 억누르며 살았다. 그의 아파트는 그에게 안식처이자 동시에 거대한 미스터리를 간직한 감옥과도 같았다. 5년 전 유진의 죽음 이후 뺑소니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세주는 경찰의 무능력에 분노했고 결국 변호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탐정이 되었다. 그는 유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삶은 오직 유진의 사건만을 쫓는 그림자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세주는 아버지 한태호와 함께 유진의 묘를 찾았다. 묘비 앞에는 여전히 시들지 않은 꽃들이 놓여 있었다. 태호는 유진의 묘비 앞에 앉아 흐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는 유진의 죽음 이후 삶의 의욕을 잃었고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유진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세주는 아버지의 슬픔을 보며 자신의 무능함에 자책했다. 유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이 모든 것이 아빠의 잘못이다. 태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는
유진의 죽음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고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곤 했다. 그는 유진이 죽기 전 자신에게 어떤 비밀을 말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세주는 아버지의 행동이 단순한 슬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버지의 말 속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뺑소니 사고 현장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세주는 희망을 느꼈다. 5년 만에 다시 빛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는 세준을 보자마자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세준이 유진의 죽음에 집착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한세준 씨, 이번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당신의 여동생 한유진 씨는 단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수사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형사의 말에 세준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새로운 인물이라니. 그때 형사는 세준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유진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 한 남성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뒷모습만 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남자는 유진과 격렬하게 다투는 듯했고 이내 유진을 밀쳐내는 듯한 장면이 찍혔다. 그리고 남자는 유진이 차에 치이자마자 도망쳤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남자가 당신의 여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는 유진 씨와 과거에 어떤 관계였습니까?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세준은 충격을 받았다. 유진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니. 그는 유진이 자신에게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는 영상 속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애썼지만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그 남자의 뒷모습이 익숙했다. 세준은 영상 속 남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의 휴대폰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그녀의 일기장까지 꼼꼼히 살폈다. 그는 유진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문자 메시지에는 그날 밤 숲속에서 만나요라는 알 수 없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유진의 마지막 통화 기록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때 유진의 통화 기록에서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강재혁. 강재혁은 강씨 기업의 대표였고 세준과 태호가 과거에 얽혔던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었다. 강씨 기업은 과거 한태호 교수의 연구를 지원했던 기업이었고 태호는 강씨 기업의 비리 사건을 고발했던 적이 있었다. 강재혁은 태호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었고 태호의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다. 세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설마 강재혁이 유진을 죽인 것일까? 세준은 강재혁을 찾아갔다. 강재혁은 세준을 보자마자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유진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그는 세준에게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세준 씨, 당신 여동생은 저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당신 여동생의 죽음은 단순 교통사고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버지처럼 말이죠. 강재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말은 세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강재혁이 유진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강재혁이 유진을 죽였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처럼이라는 말에 세준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강재혁은 아버지 태호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듯했다. 강재혁은 세준을 압박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
그는 세준이 유진의 죽음에 집착하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아버지는 유진의 죽음 이후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준이 유진의 죽음을 빌미로 강씨 기업을 공격하려 한다고 언론에 흘렸다. 한세준 탐정, 여동생의 죽음 이용해 강씨 기업 협박 정신 이상설 제기. 온라인 기사들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고, 세준은 순식간에 미친 탐정으로 낙인 찍혔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로펌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홀로 고통받았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강재혁의 공격은 너무나도 교활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아버지까지 위험에 처하자 극심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에게도 자신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갇혀있던 완벽주의라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려 했다. 그때 세준은 유진의 유품인 낡은 은색 라이터와 그 안에 새겨진 희미한 글씨를 다시 떠올렸다. 라이터는 그에게 유진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그 라이터가 유진의 숨겨진 과거와 관련된 단서임을 확신했다. 그는 라이터가 유진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끔찍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지만 유진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지만 유진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세준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강재혁의 죄를 밝히고 유진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유진의 모든 흔적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낡은 일기장,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그녀가 항상 차고 다니던 은팔찌에 새겨진 작은 문양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이 유진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세준은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은색 라이터와 그 안에 새겨진 희미한 글씨를 다시 한번 살폈다. 그는 그 글씨가 뺑소니 사고 현장에 피로 쓰인 알 수 없는 기호와 똑같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진은 죽기 직전 이 라이터를 이용해 범인을 알리는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유진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진실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유진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한세준의 삶은 여동생 한유진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김진우라는 악당의 맹공격 속에서 혼돈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유진의 억울함을 풀고 김진우의 죄를 밝혀내야 했다. 경찰의 무능력과 언론의 비난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은색 라이터는 유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진실을 향한 유일한 단서였다. 한세준 씨,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당신 여동생의 죽음은 단순 교통사고입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처럼 말이죠. 김진우는 세준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진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그는 세준이 유진의 죽음에 집착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세준을 미친 탐정으로 만들려 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세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세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세준은 김진우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낡은 은색 라이터를 꼼꼼히 살폈다. 라이터에 새겨진 독특한 고대 문양. 그것은 그가 과거에 공부했던 고대 언어의 일부분과 흡사했다. 그는 밤낮으로 유진의 유품들과 사건 현장 사진들을 분석하며 라이터에 새겨진 문양의 의미를 해독하려 애썼다. 그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는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던 중 그는 낡은 라이터의 안쪽에 새겨진 희미한 글씨를 다시 한번 발견했다. 글씨는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세준은 돋보기를 꺼내 글씨를 확대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암호 같았다. 지도가 숲속 오두막, 나무 아래 숨겨져 있다. 세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숲속 오두막, 나무 아래 숨겨져 있다. 이 모든 단어들은 그가 유진의 사고 현장에서 피로 쓰인 기호와 연결되어 있었다. 유진은 죽기 직전 범인을 알리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진실이 숨겨진 장소를 암시했던 것이다. 그는 유진이 왜 이런 암호를 남겼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곧바로 아버지 한태회에게 달려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유진의 죽음 이후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유진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세준은 아버지의 상태를 보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아버지가 유진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아버지, 이 라이터 좀 봐주세요. 여기에 유진이가 남긴 암호가 숨겨져 있어요. 이 암호가 우리를 숲속 오두막으로 이끌고 있어요. 세준은 아버지에게 라이터를 내밀었다. 태호는 라이터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라이터에 새겨진 문양과 희미한 글씨를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의 눈은 동요하고 있었고 그의 손은 파르르 떨렸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세준을 노려봤다. 그는 그 라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유진이가 그걸 알고 있었다니.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라이터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세준의 손에 들린 라이터를 빼앗으려 했다. 세준은 아버지의 행동에 놀랐지만 라이터를 꽉 움켜쥐었다. 그는 아버지가 이 라이터와 관련된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집안에 침묵이 흘렀다. 현관문이 열리고 김진우가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젊은 형사 최은지가 서 있었다. 최은지는 유진의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담당 형사였다. 그녀는 냉철하고 이성적이었지만 동시에 유진의 죽음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김진우는 최은지를 이용해 세준을 압박하려 했다. 한세준 씨,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심각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동생 유진 씨의 죽음과 관련하여 당신 아버지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아버지를 유진 씨 살해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태호가 유진을 죽였다고 주장하며 세준을 정신적으로 압박했다. 세준은 김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유진을 죽였다니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에 들린 라이터를 보며 혼란스러웠다. 최은지는 세준과 태호의 대화, 그리고 태호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그들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세준의 손에 들린 라이터를 보았다. 라이터에 새겨진 문양은 그녀가 과거에 파헤치려 했던 한 기업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어떤 표식과 흡사했다. 그녀는 그 문양과 피로 쓰인 기호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김진우는 최은지를 이용해 세준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다. 그는 세준이 유진의 죽음에 집착하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아버지는 유진의 죽음 이후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준이 유진의 죽음을 빌미로 강씨 기업을 공격하려 한다고 언론에 흘릴 준비를 했다. 김 형사님, 한세준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 죽음을 이용해 강씨 기업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유진 씨 살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진우는 최은지에게 속삭였다. 최은지는 김진우의 말을 들으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김진우의 태도에서 어떤 위선과 은폐를 감지했다. 그녀는 김진우가 유진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김진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유진의 사건을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준은 김진우의 비난과 최은지의 의심 속에서 홀로 고통받았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강재혁의 공격은 너무나도 교활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아버지까지 위험에 처하자 극심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에게도 자신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갇혀있던 완벽주의라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려 했다. 그때 세준은 유진의 유품인 낡은 은색 라이터와 그 안에 새겨진 희미한 글씨를 다시 떠올렸다. 라이터는 그에게 유진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그 라이터가 유진의 숨겨진 과거와 관련된 단서임을 확신했다. 그는 라이터가 유진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끔찍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지만 유진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지만 유진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세준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김진우의 죄를 밝히고 유진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유진의 모든 흔적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낡은 일기장,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그녀가 항상 차고 다니던 은팔찌에 새겨진 작은 문양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이 유진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재능을 활용하여 이 모든 암호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삶과 가족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진실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올랐다. 한세준의 삶은 이제 지옥과 같았다. 김진우의 맹공격은 그의 명예와 아버지 한태호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세준은 순식간에 미친 탐정이자 살인 용의자로 낙인 찍혔다. 혜진은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의 끔찍한 비밀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이제 여동생 유진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며 김진우의 죄를 밝히기 위한 최후의 싸움에 홀로 맞서야 했다. 한세준 씨,
당신의 정신 상태는 심각합니다. 당신의 여동생 유진 씨가 죽은 것은 단순 교통사고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제대로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망상입니다. 김진우는 기자들 앞에서 세준을 향해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가득했다. 그는 미리 매수된 기자들을 동원하여 세준의 모든 것을 언론에 폭로했다. 세준은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피하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김진우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삶은 파멸 직전까지 몰렸다. 그의 분노와 불안감은 아버지 태우에게 향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유진의 죽음 이후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유진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그는 유진의 죽음이 저주 때문이라고 믿었지만 세준은 그것이 어떤 끔찍한 진실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아버지는 밤마다 유진의 이름을 부르며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유진아, 네가 그 숲속에서 뭘 본 거니? 세준은 아버지의 말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 했다. 그는 유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를 발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진이 남긴 낡은 은색 라이터와 피로 쓰인 기호, 그리고 아버지의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을 통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김진우는 세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는 법원에 한세준에 대한 정신감정 및 한태호의 친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 소송의 최종 변론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도록 요구했다. 이곳은 세준의 명예와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심판받는 투기장이 되었다. 김진우는 재판을 통해 세준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한태호의 재산을 강탈하려 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세준은 하얀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의 옆에는 그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포기를 암시하는 듯했다. 김진우의 변호사 박철웅의 공격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활했다. 한세준 씨는 자신의 여동생 유진 씨가 죽은 것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밤마다 헛것을 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제대로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망상입니다. 박철웅 변호사는 법정에서 세준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미리 매수된 증인들을 내세워 세준이 과거에 이상 행동들을 보였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게 했다. 그는 세준이 유진의 죽음 이후 재산 문제에 집착했으며 아버지 태우에게 귀신 같은 이야기를 강요했다는 비열한 주장까지 펼쳤다. 법정 안은 세준을 비난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세준은 그 모든 비난 속에서 억울함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의 유일한 증거는 낡은 은색 라이터와 피로 쓰인 기호, 그리고 아버지의 알 수 없는 중얼거림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법정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였다. 그는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는 김진우와 박철웅의 공격에 직면하여 자신의 진심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 즉 유진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드러날까봐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최종 변론 기회를 주십시오. 세준의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재판장은 세준에게 자리에서 일어설 것을 허락했다. 세준은 떨리는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유진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며 김진우의 죄를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은색 라이터와 유진의 사고 현장 사진, 그리고 유진이 남긴 일기장 한 페이지를 꺼냈다. 저는 이 모든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여동생 한유진의 억울함을 풀고 저의 아버지 한태호의 명예를 회복하며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터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희 가족의 끔찍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세준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라이터를 들어 올려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라이터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은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김진우와 박철웅 변호사의 얼굴은 당황한 듯 굳어졌다. 그들은 세준이 라이터를 증거로 제시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라이터는 저의 여동생 유진이가 죽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유품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터에 새겨진 문양은 유진이가 사고 현장에 피로 남긴 기호와 똑같습니다. 유진이는 죽기 직전 범인을 알리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희 가족의 끔찍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세준은 유진의 일기장 한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유진의 필체로 쓰인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싶다. 아빠와 오빠가 숨기고 있는 그 비밀. 박혜린 씨. 그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아빠가 그분을 죽였다. 그리고 오빠는 그 사실을 은폐했다. 이 모든 것은 김진우의 음모였다. 그 악마 같은 자식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나 자신을 용서받고 싶다. 세준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기자들은 경악한 듯 그를 바라봤다. 김진우와 박철웅 변호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박혜린이 살해당했다니, 그리고 그 범인이 한태호라니 김진우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사건을 은폐했다니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파멸을 불러왔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한유진이 날 모함하는 거야. 김진우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박철웅 변호사 역시 김진우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변론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세준을 파멸시키려 했던 모든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법정 문이 활짝 열리고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바로 최은지였다. 최은지는 유진의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담당 형사였다. 그녀는 세준의 전화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왔던 것이었다. 재판장님,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김진우의 사무실에서 박혜린 씨 살해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진우는 3년 전 박혜린 씨를 살해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한태호 씨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한유진 씨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은지의 폭탄 선언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진우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박철웅 변호사 역시 최은지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변론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자신의 탐욕에 대한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법정 밖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 그것은 마치 박혜린의 영혼이 자신에게 찾아온 평화를 알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한세준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한세준에 대한 정신감정 및 한태호의 친권 박탈 혐의는 모두 기각합니다. 원고 김진우는 사기 무고, 그리고 박혜린 살해 공모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감격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세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유진과 박혜린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해방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유진과 박혜린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아버지의 죄를 속죄했으며 김진우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법정은 한세준의 충격적인 폭로로 인해 싸늘한 침묵에 잠겼다. 김진우와 박철웅 변호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세준은 이제 마지막 진실, 즉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밝혀야 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은색 라이터와 유진의 일기장, 그리고 한 교수가 제시한 증거들은 그의 모든 삶을 뒤흔드는 진실의 열쇠이자 박혜린에게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였다. 이 일기장은 저의 여동생 한유진이 죽기 직전까지 남긴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희 가족의 끔찍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세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유진의 일기장 한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유진의 필체로 쓰인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싶다. 아빠와 오빠가 숨기고 있는 그 비밀. 박혜린 씨, 그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아빠가 그분을 죽였다. 그리고 오빠는 그 사실을 은폐했다. 이 모든 것은 김진우의 음모였다. 그 악마 같은 자식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나 자신을 용서받고 싶다. 세준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기자들은 경악한 듯 그를 바라봤다. 김진우와 박철웅 변호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박혜린이 살해당했다니, 그리고 그 범인이 한태호라니, 김진우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사건을 은폐했다니,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파멸을 불러왔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한유진이 날 모함하는 거야. 김진우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박철웅 변호사 역시 김진우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변론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세준을 파멸시키려 했던 모든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법정 문이 활짝 열리고 한 여인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바로 최은지였다. 최은지는 유진의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담당 형사였다. 그녀는 세준의 전화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왔던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재판장님,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김진우의 사무실에서 박혜린 씨 살해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진우는 3년 전 박혜린 씨를 살해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한태호 씨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한유진 씨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은지의 폭탄 선언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진우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박철웅 변호사 역시 최은지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변론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자신의 탐욕에 대한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박혜린 씨의 친동생인 이서준 씨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박혜린 씨가 죽기 직전 김진우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은지는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들어올렸다. 그 안에는 김진우의 불법적인 금융거래 내역, 박혜린 살해 사건 관련 증거, 그리고 한태호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까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서준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그의 증언까지 확보한 것이었다. 이서준은 김진우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이었다. 그리고 법정 밖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 그것은 마치 박혜린의 영혼이 자신에게 찾아온 평화를 알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한세준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한세준에 대한 정신감정 및 한태호의 친권 박탈 혐의는 모두 기각합니다. 원고 김진우는 사기, 무고, 그리고 박혜린 살해, 공모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김진우는 과거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감격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세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유진과 박혜린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해방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유진과 박혜린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아버지 한태호의 명예를 회복했으며 김진우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한태호는 아들 세준의 승소 소식과 딸 유진, 그리고 박혜린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유진의 일기장 속에서 자신이 박혜린을 죽였다는 내용이 김진우의 음모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세준의 용기와 지혜에 감격하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오해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법정은 한세준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김진우와 박철웅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악행이 빚어낸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김진우는 박혜린 살해, 한태호에게 누명 씌우기, 그리고 자신의 로펌 비자금 조성 등 끔찍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박철웅 변호사는 공범으로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었다. 세준은 법정을 나서며 벅찬 감격에 휩싸였다. 지난 세월 자신을 짓눌렀던 미친 탐정이라는 낙인과 여동생 유진의 죽음에 대한 오해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슬픔 대신 깊은 안도감과 희망이 반짝였다. 그는 유진의 낡은 은색 라이터와 박혜린의 일기장, 그리고 아버지의 희미한 눈물 자국이 남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유진의 억울함과 박혜린의 희생,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담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세주는 아버지 한태호의 병실에서 기적 같은 소식을 기다렸다.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 저 세준이에요. 이제 다 괜찮아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유진이도, 혜린 씨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세준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태호의 눈에서 희미하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세준을 향한 아버지의 대답이었다. 그는 세준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용기와 지혜에 감격하고 있었다. 세준은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유진과 박혜린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해방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세준은 유진의 유해가 묻혀있는 낡은 묘지를 찾았다. 5년 전 유진은 쓸쓸하게 그곳에 묻혔다. 세준은 유진의 묘비 앞에 국화를 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낡은 은색 라이터와 박혜린의 일기장, 그리고 그녀의 펜던트를 묘비 앞에 놓았다. 유진아, 이제 편히 쉬어. 네가 남긴 단서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혜린 씨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이제 너의 영혼은 자유로울 거야. 세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유진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유진의 영혼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이었다. 최은지 형사는 재판 이후 세준을 찾아와 깊이 사과했다. 한세준 씨,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은지는 세준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의 옆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우의 재산은 압류되어 사회에 환원되었다. 그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은 박혜린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세준은 김진우의 재산을 바탕으로 유진과 혜린의 공이 재단타를 설립했다. 재단은 3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유진과 박혜린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돕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둘째, 미제 사건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법률 자문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셋째, 진실을 추구하다 어려움을 겪는 탐정이나 언론인들을 돕고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세준은 재단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한태호는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아들 세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유진의 죽음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지만 아들 세준의 노력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자 점차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선한 영향력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세준은 이제 매일 밤 유진의 라이터를 쥐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라이터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유진이 남긴 희망의 증표이자 세준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다. 세준은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재단을 운영했고 수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더 이상 미친 탐정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영웅으로 존경받았다. 세준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갈등의 부재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내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그리고 타인을 용서한 완전하고 진정한 평화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으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강인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의 이야기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한세준의 삶은 과거의 어둠과 고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 갇혀 슬픔에 잠겨있던 탐정이나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유진과 혜린의 공의 재단 아래 헌신적인 이사장, 아버지 한태호의 든든한 아들이자 자신의 지혜와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공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섰다. 그의 삶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았다. 유진과 혜린의 공의 재단은 세준의 지휘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재단은 김진우에게서 되찾은 재산과 박혜린의 숨겨진 유산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돕고 가족을 잃거나 실종된 이들을 위한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했다. 특히 세준은 여동생 유진과 친어머니 박혜린의 비극적인 삶에서 영감을 받아 사법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돕는 데 주력했다. 재단은 국내외의 많은 후원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세준은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재단의 모든 사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집요한 추적은 수많은 미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그는 또한 재단 산하에 진실추구 연구소를 설립하여 진실을 추구하다 어려움을 겪는 탐정이나 언론인들을 돕고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곳은 그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공간이었다. 한태호는 재단의 명예 이사장으로서 아들 세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유진의 죽음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지만 아들 세준의 노력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자 점차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선한 영향력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부자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 최은지 형사는 재판 이후 세준과 함께 재단의 협력 파트너로 활동하며 그들을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재단의 사건 해결에 기여했고 세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세준의 진심에 감동하며 그의 옆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우와 박철웅 변호사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형기를 마친 후 조용히 재단을 찾아왔다. 그들은 과거의 탐욕과 이기심 대신 깊은 겸손과 후회가 깃들어 있었다. 세준은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에게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할 기회를 주었다. 그들은 재단의 일을 도우며 자신의 죄를 속죄했고
세준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세준은 이제 매일 밤 유진의 라이터를 쥐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라이터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유진이 남긴 희망의 증표이자 세준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재단을 운영했고 수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더 이상 미친 탐정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영웅으로 존경받았다. 그의 삶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낡은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유진과 혜린의 공의 재단의 중요한 공간 중 하나가 되어 진실을 추구하는 이들과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유진의 유품들이 정성껏 전시되어 있었고 박혜린의 일기장과 펜던트도 함께 놓여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한세준은 재단이 주최하는 공의와 희망의 콘서트 무대에 섰다. 콘서트는 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하고 재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를 응원했다. 무대 위 세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의 목소리는 청중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 세준은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과 함께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이 콘서트는 저의 여동생 한유진과 박혜린 씨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처럼 그리고 이 콘서트의 선율처럼 아픔은 치유될 수 있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단을 통해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아버지 한태호를 바라봤다. 태호는 아들의 연설에 감격한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빛나는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세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은색 라이터를 꺼냈다. 라이터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유진이 남긴 희망의 증표이자 세준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다. 그는 라이터를 손에 쥐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며 콘서트장을 비추었다. 강당 안의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치유와 희망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세준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기적의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세준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 현장의 유일한 증거였던 피로 쓰인 알 수 없는 기호 하나를 통해 여동생의 억울한 죽음과 가족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며 가장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세준 씨처럼 용기와 지혜로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치유하며 사랑과 이해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강인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힘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한세준 씨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고 싶은 주제나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